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틈새책입니다. 첫 번째 책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와 틈새책 채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좋아하고 책을 사랑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책과 유튜브를 즐겨보다 보니 책과 독서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감상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북튜버 분들처럼 책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책에 대한 감상과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틈새책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채널명이 틈새책이지?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 북튜버 분들은 베스트셀러나 고전문학, 그리고 자기계발서 등을 위주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 분야의 책을 좋아하지만 저는 그것 이외에 다른 분야의 서적도 충분히 유익하다는 것과 충분히 재미있고 도움이 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통 인기 있는 책들 또 유튜브에 알려진 책들 사이에 말 그대로 틈새에 껴있는 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채널 이름을 틈새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채널 소개를 마치고 틈새책 첫 번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권으로 끝내는 축구 전술 70입니다. 네, 책 제목만 보셔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목처럼 핵심 축구 전술을 70여 개로 압축해서 담은 책입니다. 축구라고 하면 11명의 선수가 뛰어서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기는 스포츠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개인 전술, 팀 전술, 포메이션, 그리고 시스템 등 아주 다양하고 방대한 이론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의 축구 기자이신 니시베 겐지, 기타 게니치로 두 분이 지으셨고 김정환이라는 분이 옮기셨습니다. 축구 해설위원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한준희 해설위원이 또 감수를 맡아주신 책입니다. 한준희 해설위원이 감수의 글로 이 책에 실어주신 글이 있는데요. 책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의 이론과 실전을 잘 버무려 놓은 재미있는 축구 전술서. 이 책을 읽는 누구나가 리오넬 메시가 될 수는 없다. 이 책을 독파하는 것만으로 데이비드 베컴과 같은 크로스를 구사할 수도 없으며 필리포 인자기처럼 골잡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책은 메시와 베컴, 인자기와 같은 선수들의 플레이에 담긴 전술적 의미와 아이디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의 장점들을 더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축구의 가장 흔한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둘째, 이 책은 이론적이면서 실전적이다. 셋째, 이 책은 개인 전술, 부분 전술, 팀 전술을 두루 커버한다. 넷째, 이 책은 이해를 돕는 실제 사례를 제공한다. 다섯째, 이 책은 전술 변화의 역사를 포함한다. 네, 이런 식으로 5개 장점을 소개해 주셨고 책에는 그 장점마다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소개는 감수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의 구성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축구 전술 70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축구 전술도 이제 개인 전술의 공격과 수비 부분, 팀 전술의 공격과 수비 부분, 그리고 그룹 전술의 시스템, 그리고 세트피스 부분, 이렇게 크게 3가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6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지정해 놓은 전술 중에 3번, 19번, 53번 전술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번 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번호가 이 책에서 지정한 번호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3번 패스를 쉽게 받는 비결입니다. 개인 전술의 공격 전술 부분인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데 좀처럼 패스가 오지 않는다. 피치 안에서 자신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는 선수가 의외로 많다.
사비처럼 패스를 받는 요령을 익히자. 네, 사비는 얼마 전까지 이제 B클럽이었죠. 바르셀로나에서 황금기를 이끌었던 선수인데요.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받았고, 그리고 숏패스, 롱패스 모두 완벽하게 구사했던 선수여서 거의 컴퓨터 패스로 좀 불렸던 그런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처럼 패스 받는 요령을 익히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자, 내용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패스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철칙이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볼 홀더, 공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볼 홀더와 자신 사이에 상대팀 선수라는 장애물이 있으면 패스는 오지 않는다.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있을 것, 이것이 첫 번째 철칙이다. 두 번째 철칙은 패스를 하는 선수의 시선에 위치하는 것이다. 패서, 패스를 하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패서가 어느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지, 어느 쪽 발로 공을 잘 차는지 등을 감안해 패서가 패스하기 쉬워 보이는 장소의 위치를 잡자. 세 번째 철칙은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이다. 가로 패스를 받을 때 볼 홀더와 가로로 같은 선상에 서서 공을 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상대에게 압박을 받으면 앞으로도 뒤로도 패스하기가 어려워진다. 공을 받을 때는 공과 진행 방향이 시야에 함께 들어오도록 각도를 잡아 최대한 압박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패스를 하는 선수의 기량이나 자신의 기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기므로 기본적인 철칙을 확실히 인식한 다음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켜보기 바란다. 네, 그리고 이 책이 또 요런 전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해당 전술에 대해서 3포인트 레슨으로 나오는데요. 네, 바로 읽어드릴게요. 1번, 자신과 공을 가진 동료 사이에 패스 코스를 만들자. 2번, 패서의 시선에 서서 패스하기 쉬운 장소로 움직인다. 3번, 각도를 만들어 압박을 벗어나자. 하고 이제 우측에는 이 전술에 대해서 그림 설명으로 이제 더 이해도를 높여주고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 압박의 표적이 되는 경우, 이럴 때는 패스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아주 안 좋은 예시입니다. 위에 거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저희 팀인데 지금 앞에 녹색 선수가 이제 가로막고 있죠. 이런 걸 압박이라고 하거든요. 앞에서 이제 패스기를 끊고 공을 뺏으려고 이렇게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공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다시 돌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편 선수에게 줘버리면 뒤쪽에서 보고 있던 이제 수비하고 있던 상대편 선수가 바로 똑같이 압박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이 패스길은 당연히 막히고 또 운이 나쁘면 공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패스를 받을 때는 이렇게 주는 것도 안 되고 받는 것도 더더욱 안 좋다는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패스를 주기 가장 적당한 예시인데요. 지금 넓은 시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와 같은 상황인데 본인이 이제 패스 받을 선수가 뒤로 살짝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 팀에서 압박을 해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안 되고, 그리고 패스를 주는 선수도 이미 받을 선수가 되게 안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그림 보시면 패스 주는 선수의 시선을 보세요. 이미 받을 선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이 선수가 예시로 나와 있겠지만 예시로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른발 잡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 위치, 오른발 잡이가 차기 좋은 위치, 또 그 패스 주는 선수가 시야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받았을 때 압박받지 않는 위치에 서 있어야 패스 받기가 가장 좋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실제 전술을 적용한 실제 사례입니다. 축구에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축구를 많이 보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쉽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실제 사례를 봤을 때 이해가 더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9번 빨리빨리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아까는 개인 전술의 공격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개인 전술의 수비 부분입니다. 19번 전술 가로채기를 할 때 비결입니다. 수비를 할 때 항상 노려봄직한 플레이가 상대의 패스를 읽고 차단하는 가로채기다. 상대의 심리 상태나 패스 코스를 읽는 기술을 익혀 역습으로 연결하자. 여기서 이제 역습이란 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권투에서 보면 아웃복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카운터 어택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비하면서 이렇게 뒤로 빠져 있다가 이제 공의 소유권을 얻었을 때 바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걸 역습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그 패스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부연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성은 똑같습니다. 위에 이제 전술, 그 번호에 해당하는 전술과 또 개인 전술인지 또 공격과 수비 전술인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내용이 표기되어 있고 요 3포인트 레슨으로 또 요약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가로채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측이다. 두 번째, 시야 밖에 있는 두 번째 수비수는 가로채기를 노리기 쉽다. 세 번째, 가로채기를 노리고 있음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똑같이 오른쪽 구성도 같죠. 그림 설명을 해주고 아래쪽에 실제 축구에서 적용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시야 밖에 있는 수비수가 가로채기를 노린다. 그러니까 가로채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을 우리 소유로 바꾸는 거죠.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소매치기 이거 좀 표현이 그런가요? 네. 말 그대로 훔쳐오는 개념이죠. 좀 스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대편 녹색 선수가 패스를 주는데 이제 두 번째 수비수, 첫 번째 수비수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수비수가 달려나가서 패스기를 예상하고 그걸 공을 가로채는 장면인데 첫 번째 수비수가 왜 하면 안 되냐면 이 앞에 있는 공 받는 선수를 마킹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수비수가 공만 보고 따라가다가 공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그 뒤에 막을 선수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 상대편 공 받는 선수가 무인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팀은 골을 먹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야 밖에 있는 이 두 번째 수비수가 패스를 주는 선수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빠르게 예측을 해서 저렇게 공을 뺏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련도 필요하고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아무튼 이론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수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19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3번 전술을 설명해 드리면서 요약을 좀 해볼게요. 53번 전술은 압박을 하는 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 전술이 아니라 시스템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공동 개인이 아니라 이제 팀 전술이 되겠죠. 압박하는 법. 최근 들어 압박이라는 말을 당연한 듯이 쓰고 있다. 그러나 압박은 단순히 공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압박이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면서 또 아래 설명이 나와 있고 3포인트 레슨 또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1. 공에 대해 철저히 압박을 가하자. 2. 공의 위치에 맞춰 커버링을 한다. 3. 압박 상황에 맞춰 라인을 세심하게 조정한다. 옆에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압박, 커버링, 라인 컨트롤 이렇게 나와 있죠. 밀란이 실제로 구사했던 압박 방법이다. 밀란이라 하면은 이태리의 명문이죠. AC 밀란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박은 이제 공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패스기를 막고 그리고 우리 쪽으로 더 이상 상대팀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 압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전체가 움직여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이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앞에서 위협한다고 그렇게 막아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 선수만 이렇게 압박이랍시고 이렇게 앞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공간만 비어지게 되죠. 왜냐면은 그 패스 주는 선수는 좌우에 수많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만 피해서 패스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압박을 가할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야 패스 주는 선수가 내가 패스 줄 선수가 다 지금
수비수가 막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당황을 하게 되면서 이제 패스 미스도 일어나고, 그리고 공도 뺏기는 상황도 일어나고, 그리고 공격 자체를 못하게 되죠. 이미 패스길이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그 핵심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온 겁니다. 커버링, 라인 컨트롤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공을 갖고 있는 선수만이 아니라 공을 받을 선수를 막는 걸 커버링이라고 하고요. 그 라인 컨트롤은 그 아래에 있던 수비수들이 그 바짝 다가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맨투맨 마킹을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공격수에 바짝 붙어서 1대1 마크를 해줘야 전체적으로 압박이란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밀란에서 실제 썼었던 전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수비수 3명이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죠. 만약에 이 수비수 3명이 안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패스 주는 선수는 일단 앞쪽에서 압박이 잘 이루어져서 짧은 패스는 하기 어렵겠지만 이 선수가 패스가 뛰어나서 높이 뛰어서 저 앞에 있는 공격수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려오는 수비수가 없는 그 공간, 수비수 앞쪽 공간과 공격수 앞쪽 공간에 딱 공을 떨궈주면은 공격수가 거기서 공만 채가면 바로 기회가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압박은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전술입니다. 네, 이상으로 한 권으로 끝내는 축구 전술 70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축구 전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70가지로 축약을 해서 담아낸 책인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또 내용이 그렇게 부실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축구 지도자나 뭐 축구 쪽으로 종사하실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뭐 뛰어난 바이블이 되고 막 크게 막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알차게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 뭐 조기 축구에 나가시는 분, 뭐 축구 동호회를 즐기시는 분, 그리고 축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작지만 또 얇지만 그래도 내용은 알차게 담긴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초로 시작하실 때 가장 좋은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틈새책 첫 번째 책 소개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자료 수집이라던가 영상 편집이라던가 그리고 설명해 드릴 때 이런 음성까지도 좀 미흡한 점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첫 발을 뗐으니까 점점 더 좋은 퀄리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더 재밌고 또 다양하고 또 색다른 그런 장르의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틈새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